안녕하세요, 망치돌이TV의 망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지금 클릭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도 이런 수법은 처음 봤다. 그럼 신종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신종. 이 사건의 시작은 3월 13일, 14일 날 이루어졌고, 제가 확인했던 거는 14일 날 오전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보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형식으로 제가 오늘 18일입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이름으로 있는 이메일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비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2단계의 인증 등등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설정을 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오후 정도, 그 다음에 3월 14일 한 10시 정도, 이렇게 이틀 동안 애플사의 아이패드, 13일은 21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4일은 267만 8천 원, 이렇게 두 건의 애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패드 두 종류씩 총 4개가 구매를 했다는 이메일을 3월 15일 오전에 사무실 출근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내가 산 적도 없고 내가 결제하고 구입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메일에 애플사에서 저희 아이패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언제 찾으러 오시겠습니까? 이런 픽업 서비스 안내까지 메일이 쫙 와 있어요. 제가 메일을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하고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KG 이니시스라는 결제 대행업체에서도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이메일까지도 왔습니다. 한 건당 하나씩 해서 상세하게 제가 구매자로 돼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 있고 어떤 제품을 샀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전 산 적이 없어요. 그거 샀다가 전 쫓겨나거든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애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번호가 진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제가 머릿속에 혼동이 되더라고.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더니 말투도 무슨 조선족 같아. 고객을 응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담원의 그런 말투나 행동이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전화를 걸면 얘네들이 해킹범들이나 아니면 이런 범죄 조직에서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나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찌 알아가지고 전화를 다시 하게 됐어요. 다시 한 결과 여기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상황 설명을 하고 주문 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이름 등등 주소 등등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다가 맞대요. 일단 모든 게 다 맞대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강남에 가서 이 물품을 받고 이런 거를 하겠냐, 그리고 저는 카드로 절대 이런 걸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취소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히도 믿음 반 간절한 마음에 했어요, 취소 요청을. 그러던 와중 이게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2건이었는데 한 건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바로 후에 한 건이 더 있었지 하고 다시 애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가. 그 사이 불과 그 몇 분 사이에 픽업한 시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픽업 시간이 1시 15분에서 1시 30분 사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1시 거의 다 돼서인가 봐요. 강남에 있는 애플 대리점, 가로수 대리점에서 물건을 픽업을 해갔습니다. 다행히도
213만 얼마짜리 그 구매 신청을 했던 제품 두 종은 취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건 167만 8천 원짜리 아이패드 두 종 구매에 대한 건 취소가 안 돼가지고 강남에 있는 가로수 대리점에서 물품을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접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강남에. 이 뭔 개소리야! 그때 당시 저는 강릉 주문진에 제 사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가서 제가 물건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있잖아요. 제가 구매자니까 저에 대한 신분증 확인, 나라는 본인 확인을 했는지 해서 추후에 경찰서를 이제 그 픽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있다 어떤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줄 몰랐는데, 일단은 제가 사이버 수사대로 갔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거 빨리 어떻게 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하고는 약간의 번호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호가 다 오픈이 된 게 아닙니다. 주문한 결제한 신용카드가.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카드사도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관님이 저한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이트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카드에서 약간의 동일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카드사에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 애플사의 거래 내역, 어떤 카드로 어떻게 샀고 얼마를 결제했는지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월요일날 15일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내가 눈 뜨고 있는데 그냥 167만 8천 원을 누군가가 가져간 거야. 이메일을 확인을 안 했다면 총 다 해서 한 370만 원어치의 어떤 물품을 누군가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로 돼 있고, 애플사하고 무수히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카드사가 어디며 어떠한 구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죽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한 제공을 못하겠대요. 근데 구매자는 저잖아요. 본인이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준대요. 제가 본인인데 구매자인데 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냐 나한테. 그거에 대한 확답은 없어요. 그냥 앵무새 같은 항상 얘기가 개인정보법에 의한, 계속 그런 실랑이를 한 끝에 안 되겠다 싶어서 KG 이니시스라는 결제 대행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카드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애플사보단 조금 더 다른 카드에 관련된 다른 정보를 얻었는데, 해외에서 발급됐고 해외에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역 정도만 알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국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혹시 나도 모르는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망치씨 카드 아니면 망치씨 돈이 안 나가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라도 지금 그 카드가 누구의 명의 카드인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리고 카드라는 게 복제도 가능하고, 그 복제된 카드로 무슨 다른 카드로 무슨 덮어씌기도 돼서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정확한 건 이 167만 8천 원이라는 결제된 금액이 청구지도 저고 구매자도 저고 주소지도 다 저로 돼 있어요. 이 청구서 카드 명세서가 저한테 날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손 놓고 그냥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지내실 분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15일날 오후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애플사하고 그런 실랭이를 계속 번복을 했습니다. 달라고, 못 준다. 왜? 개인정보법 때문에. 구매자는 나다. 줘라. 못 준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러던 중 강남에 있는 가로수 애플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판매한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물어봤어요. 누가 가져갔냐? 대리인 수령이냐? 아니면 본인이 왔냐? 본인이 왔답니다. 본인은 누구죠? 저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 주민등록증에 제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줬답니다. 그것도
매장 안에 이 사람이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매장 밖에서 물품을 전달했대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준 건 이유는 몰라요. 그러던 중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분의 목소리는 전달이 안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핸드폰으로 안 하고 사무실 일반 전화로 했어요. 저희 사무실 전화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폰도 안 되고 어떠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했더니 급 돌변해 버립니다. 그럼 고객님,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고객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080으로 시작되는 애플 전화번호를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명의도용이든 어떠한 그런 부분을 수사를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이쪽과 통화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계속 여쭤보니 도중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어떠한 상세 이력, 상세 구매 이력 등등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없고 이 결제된 카드가 내 카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단 167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은 결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한 분 중에 이런 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 애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서류를 얘기를 했더니 그 서류를 제가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바로 시간이 어차피 업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날 16일 날 제가 다시 애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얻은 건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도 진짜 막연했습니다. 그냥 눈뜬 상태에서 167만 원이 날아가나 누구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아주 정말 껌값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여러분들 요즘 시기에 사업 다 잘 되시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애플사에 통화를 하고 등등 하는데 다행히도 정말 천사 같은 상담원이 도와주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한 일부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딴 건 아니야. 제 이메일로 와 있는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되나 싶어서 제 이메일에 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서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이버 수사대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애플에서 저한테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낸 건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막 너무 답답한 거죠. 수사관님이 하면 된다라는 방식을 다 했는데 애플사에서는 정보 제공을 안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이런 서류를 갖고 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가져간 모든 서류가 다 맞고 전화번호가 다 맞고 해서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발 애플사에서 분명히 저한테 한 말이 개인한테는 어떠한 정보 제공을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수사관님 제발 좀 전화 한 통만 제가 보는 앞에서 해보십시오. 애플에 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띡띡띡 하셨어요. 수사관님 제가 보는 앞에서 했는데 정말 이 대단한 애플사는 우리 수사관님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전화를 드렸고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정보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수사관님이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한테도 이런 거를 왜 안 해주지? 그러던 중 수사관님이 막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도 필요한 거를 좀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쭉 보던 중에 제 이메일이 해킹이 된 거, 그 이메일로 누군가가 애플에 가입을 한 겁니다. 애플사의 제품을 산 거예요. 3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한 건씩 총 37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국내에 있는 운반책이 그걸 픽업을 해가려고 했던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제가 한 건은 취소를 했고 한 건은 취소를 못했는데 취소하는 도중에 이제 전화도 끊기고 뭐 하다 보니 이 제품이 중간에 픽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플사에서 우리 수사관님이 그러는데 요청하는 게 있대요. 제가 1시쯤 해서 강남에 가져갔잖아요, 물건을, 저란 사람이. 근데 우리 수사관님은, 우리 민원인은 여기 강원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입증을 하라는 그런 서류를 요청했나봐요. 제가 그때 당시 막 여기저기 통화하고 하는 사무실에 있었던 CCTV 12시 한 50 몇 분부터 1시 조금 넘어서까지 그런 사무실에 있었던 영상, 그리고 픽업이 된 걸 알고 제가 불행하게도 이번 달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아직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렌트는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별, 움직인 거리, 위치 다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근데 그게 움직인 시점이 제가 1시 34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차가 운행이 된 거니까. 그리고 바로 경찰서를 간 거죠. 그런 이동 거리, 이동 시간. 1시에 물건을 찾아갔는데 강남에서 제가 1시 34분에 공장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30분 동안 강남에서 제가 이 강원도로 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그죠? 요런 그런 입증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드디어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작성을 하고, 진정서 여기 있죠? 진정서를 여기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진짜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메일이든 뭐든 이런 거, 그 비번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싹 다 변경을 다 해놓고 인증 자체의 그런 기준도 되게 상향시켜서 2단계까지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아무도 못하게, 로그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 빵빵이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메일 정도도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지금 가장 두 가지가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카드가 정말 내 카드인지 아니면 제3자의 카드인지 가장 불안하고요. 만약에 제 명의로 된 카드가 아닌 제3자의 카드로 결제가 됐을 때 원래 주인의 카드인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구매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받겠죠. 이제 참고인이 제가 1차적인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구매자니까.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킹이 돼서 누군가가 또 제 명의나 아니면 제 카드로 물건을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방식이 대충 어떻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빵빵이 여러분들은 부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런 수법 자체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망치돌이 TV의 망치가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얘기, 좀 슬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